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전 제3 수행편 제16장 영육상전법이 나갑니다. 대종사님이 후반부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뭐가 한번 봅시다. 어, 최초법어,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사유와 치료법, 영육상전법,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금 나오는데 최초법어,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사유와 치료법, 영육상정법 이렇게 이 네 파트는요 사실은 이렇게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어떤 시각에 의해서 정리된 거예요. 최초법어는 최초에 설한 그 법으로서의 위상이 있고 어떤 그 최초법어라는 그 틀, 그러니까 수신의 요법, 제가의요법, 강자약자의 진화상의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걸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망원경, 현미경, 이런 관점 있죠. 그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락에 대한 법문은 또 고락이라는 관점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그 입장에서 쭉 설명을 다 가는 겁니다. 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도 보면 병든 사회, 병든 문명이라는 그 관점으로 대종사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또 밝혀볼 수가 있고, 오늘 나온 영육상정법도 영육이라는 그 관점으로 총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13, 14, 15, 16은 우리가 딱 파트를 딱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만일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제16장 영육상정법의 중요성입니다. 영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육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육 이런데 너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육이라고 우리가 쓰는 우리의 사유 방식을 가지고 대종사님이 어떤 뜻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상정법은 사실은 우리가 정전의 총서편의 1장에 나와 있는 개교 동기하고 이렇게 통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개교 동기가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육상정법은 수행의 입장에서 개교 동기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육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영육상정법에 전문이 있는데 이 영육상정법의 전문은 이 교재 408쪽에 있는데 이 문장도 참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대종사님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정리를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육상정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패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끼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할 것이니라. 이게
일단락이죠. 앞단락, 전반부. 그럼 여기에 대한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후반부가 나오는데, 자, 후반부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벌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볼 이론상의 진리와, 참 이론상 진리 나왔죠?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이게 이론상과 사막이 등장합니다.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가 등장하고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이게 영육이라는 개념이 앞에 설명이 쭉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육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규정해 놨습니다.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냐. 앞에도 개인, 국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나오고 뒤에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더 높이는 세계, 이러한 점진적 그 과정을 쭉 말을 하는 것도 대종사님의 그 교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해서 과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쭉 대종사님이 지금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과거는요, 대종사님께서, 개교우동계 현아, 과거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라는 말과 대종사님이 이때는 현아에서 지금 미래의 문명, 지금부터 이 앞으로 다가올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개교이동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대종사님은 여기서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육상정법에서는. 과거에는 어쩌다? 세간 생활, 우리가 우리 생활 있죠. 출세간에 반대인 거예요. 출세간은, 옛날에 출가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를 할 수 없다. 수도인이 아니라, 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의식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수도를 하려면은 생활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떤 그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걸 과거를, 이런 것은 대종사님 같은 이런 분 아니면은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시대적인 환경이나 여러 조건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는 수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 조건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를 하려면 생활생활을 접고 출가를 해야 된다. 뭔가 전문적, 그 일만 하는 전문적 그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함부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도인이 되면 직업 없이 놀고, 직업 없이, 이게 수도인이 되면 현실적 직업에 몰두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생활에 몰두하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세강이라는 직업을 놓고 그 수도에만 전념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 없이 이렇게 그냥 직업이 없는 것까지는 없이 수도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직업이 없이 그냥 놀고 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수도를 막 진짜 수도에 전문을 하면 수도에 전문하는 그 역할을 막 정말 충실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냥 출가해가지고 직업도 없이 그냥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수도에 전념해서 정말 그 역할에 어찌 보면은 출가를 했다는 것은 그 일에 상근 일을 하는 거예요. 상근. 지금 우리도 보면은 어떤 단체를 보면 상근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럴 때 협조하고 그 관계를 하지만 맨날 사는 건 아닌데 상근자가 있어. 근데 상근자가 그 상근의 일에 전력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 그냥 똑같아. 이것을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폐단이, 그런 풍토, 폐단이 되는 풍토, 폐풍, 이런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풍토가 더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뜻은 수도를 하려면은 직업을 가지고는 수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직업에서 이렇게 그 직업에 이렇게 관계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정말 상근자로서 막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끼쳐왔다. 이 대표적인 한 예를 들으면, 만일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그 세금 내야 하잖아요. 세금. 요즘도 우리도 세금 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출가자들이 많으면 세금도 잘 안 내고,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군역에도 나중에 이제 승군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해독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러한 풍토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러한 풍토, 그런 묵은 세상, 그런 풍토, 이게 묵은 세상이죠. 이것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러한 산종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중사 여기서 생활이라는 것은 직업이에요. 직업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이런 환경이, 이제 이 시대는, 자, 여기서 보면 앞으로 시대죠. 이게 과거에 수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이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와서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근자 같은 사람이죠. 수도에 진짜.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조건도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법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종사님이 이 직업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 동포 피운의 강령에 보면,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공상이라는, 이게 산업공상 시대에 따라 많이 이 범주도 바뀌고 막 그래요. 서비스업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에? 상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공상이라는 것을, 산업공상이나 분류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또, 대종경 서품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산업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산업공상의 직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업은 그러니까 산업공상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처방을 내리죠. 처방. 근데 여기서 수도와 생활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수도. 대종사님이 이 개교 동기로 말을 하면, 수도는 정신 문명에 기반한다면 생활은 물질 문명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칠게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개교동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아우르는 그러한 문명이죠. 그리고 또 이걸 좀 조금 구분해 보면은 물질 문명의 위험성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생활이라는 속에 물질 문명의 그 위험성이 참 많은데 그 물질 문명을 그런 속에서도 배척하지 말고 물질 문명을 잘 항복받아서 결국은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는 그러한 문명을 건설하는 게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런 산종교다. 그러니까 개교 동기를 수행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이게 개교 동기를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보면 영육상정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교 동기하고 영육상정법을 별개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이렇게 첫 번째는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닌 거예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종으로 보면 정신이 주고 물질이 종, 잘 선용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만 이것을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은 병행해서 아울러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교동기 설명에도 통용되지만 이 영육상정법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므로 있지만 우리는 재벌조사 정전의 시민인 여기서 재벌조사로 등장하죠. 여기 정전은 바르게 전해진 재벌조사들이 서로 바르게 전해지는 이 그 마음 도장인 이게 이론상의 진리장에 등장하잖아요.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재벌재성의 시민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재벌조사의 정전의 시민으로 되어 있고 같은 말이에요. 원래 불교 정전에서는 재불재성이 등장하지 않죠. 그 일제의 뭡니까? 그 검열 때문에 늘 수가 없었어요. 대종사님은 조사의 입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글 수밖에 없는 그 출판의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재불조사 그러니까 이론상 서문에서도 재불조사의 성품으로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다. 성품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자리가 뭐예요?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인데 이 진리와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는 것 이게 영육상전이에요. 앞에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가 여기 이 문장에서는 영이라고 한다면 의식주를 얻는 것은 육이다. 영육상전. 근데 이 방법이 또 어떻게 또 변주가 되냐면 뒷문장입니다.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의식주 우리 생활 속에서 사막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육이라고 하면 그 이론상의 진리를 얻는 것은 또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막은 어떨 때는 영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육에도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또 그냥 이것을 그러지 말자 그냥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은 영이고 의식주는 육이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막은 다 통용 그래서 사막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사막 수행으로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막 수행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귀결시킬 수도 있고
사막수행으로 의식주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상 진리 논하면서 사막을 생각을 안 해버리면 이건 대종사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상 논의 좀 하면 사막이 어디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영육을 쌍전하여 또 영원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 중요한 건 영육상전에도 이런 쌍의 진리가 기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방법론은 사막이고, 그리고 그것은 의식주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이 삼박자의 구조가 영육상정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불교의 수행론에서 만일 이 삼박자 이런 쌍의 진리가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되고 방법론으로 사막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의식주로 이렇게 다 열매와 그 다음에 결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삼박자를 놓쳐버리면 이 세 그 기반을 놓쳐버리면 원불교 수행은 아니다. 아니 원불교 수행이 목적하는 것에서 미진하다는 거죠. 아니다는 표보다는 부족해요. 그런 면을 우리가 항상 고려해 봐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그 어디냐 회보에서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느라 회보 제33호에서 정신문명적 용신법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대종경에. 그리고 물질문명적 산업공상법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생활과 직업은요 물질문명과 그 물질문명이라는 이게 우리 대종사님 표현하는 직업 또는 생활 말하면요 물질문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생활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은요 물질 문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물질 문명의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이 아니에요. 과거 대종사님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때 어떤 그 사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물질 문명에 기반된 산업공상 이 속에서 정신 문명인 용신법을 잘 하는 것이 영육상정법입니다. 달리 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달리 말했지만 이걸 똘똘 뭉치면 영육상정법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종경 교육품 31장에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 결함이 있게 된다. 앞으로 세계는. 그러니까 물질문명이 배제된 정신문명은 마치 육신의 병이 든 불구자 같고 정신문명이 쇠약한 물질문명은 마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 같다. 이게 문명 차원에서 보면 영육상정법도 문명 차원에서 보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병행하는 그러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대종사님의 수행법이 뭐냐 그러면 이 영육상정법이라고 말해도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영육상정법이라 언어를 쓰면 또 그건 또 따로 적은 것 같고 또 말을 또 달리하면 또 다른 것 같고 아까 같이 용신법이라 하면 또 다른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다 그러나 이것을 사상적으로 봐도 영육상정법에 대한 기반을 잘 이해한다. 뭐냐? 이론상 진리에 기반하고
사마그 방법론으로 가고 그것은 의식주라는 우리의 생활에서 결실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 삼박자가 달리 보면은 영육상전법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영육상전법은 우리가 두고두고 연마하고 또 이런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가는 것은 계속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